안녕하세요. 2021 광주 문화재 여행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빠질 윤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다고 화답을 해주신 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지산 이동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어떤 이야기들 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궁금해서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귀 기울여서 그리고 눈 크게 뜨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산 이동으로의 여행 이분과 함께 떠나볼게요. 광주 문화재 여행 문화재 산책 이야기꾼으로도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동구 인문 산책길 천금희 주민 해설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달빛 야행 문화재 이야기꾼 천금이라고 합니다. 지산이동 화이팅! 오, 혹시 동화 구연 같은 거 따로 배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어. 지산 이동에 삽니다. 아, 네.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이 기분 좋은 에너지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지산 이동이 찾아보니까 광주 동구 인문 산책길에서 뜻세움길에 속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뜻세움 하니까 뭔가 좀 자존감 있는 것 같죠? 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양 화가의 거목이었고, 그리고 인상주의의 화가이셨던 오지호 선생님 가옥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통일을 노래하는 문병란 시인, 민족 시인 대표 시인이신 우리 문병란 시인 가옥이 자리 잡고 있고요. 1987년 6월의 항쟁, 우리 민중항쟁의 주역이었던 이한열 열사의 가옥이 지금 우리 지산 이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의미 있는 곳. 네,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곳 한 곳 풀어볼 텐데 그러니까 화폭의 또 원고지 위에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그 역사 속에서 뜻을 바로 세우셨던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지오 화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우리 오지호 할배께서는 1926년도쯤에 일본 도쿄 미술대학 서양학과에 입학을 하세요. 그리고 28년도에는 조선 제7회 조선미술전람회 조춘소경이라는 즉 이른 봄이라는 작품을 이제 출품을 하시는데 거기에 입선을 하십니다. 입선을 하시고요. 귀국 후에는 이제 개성에 있는 송도보고라는 곳에서 미술교사로 7년 정도 재직을 하시고요. 1939년도에 최고의 야심작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남양집이라는 이 그림을 발표를 하세요. 자,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지호 선생님 하시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남양집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네. 그 남양집 그림까지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개성 송도보고에 재직을 하셨다라고 그럼 광주에는 언제 내려오신 건가요? 귀국 후에 1948년쯤에 귀국을 기항을 하세요. 광주로. 그리고 조선대학교 미술대에 최빙 교수로 이제 오셨다가 지금 현재 그 집은 1954년도에 거처를 옮기셔요. 지금 이제 하백의 집으로. 그리고 조그만한 약 7평 정도의 작업실을 만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를 하셨던 곳이 바로 지금 광주에서 유일하게 초가집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지호 가옥입니다. 네. 오늘 정말 준비 많이 해주셨구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보여주셔서 직접. 그런데 이제 그곳에 계시면서 화백으로서 그림만 그리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국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지호 화백 선생님께서는 우리 전통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자 폐지론을 그 비판도 하고 또 운동도 하셨어요. 그리고 국한문 혼용을
주장하기도 하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그 동호충 석탑이 철거 위기에 놓으셨답니다. 그때 정계 교육계의 서명 운동을 펼쳐서 지금 그 자리에 보존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구정 있잖아요. 구정도 우리가 휴무가 아니었었어요. 휴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오지호 선생님께서 그걸 글을 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정도 휴일로 좀 지내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늘 모든 일에 좀 앞장서 주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그 이야기를 남기는데 아낌없이 하셨던 게 늘 좀 느껴져요. 맞아요. 네. 오조 화백 또한 그러셨었는데 보니까 그 화백의 피는 어디를 안 간다고 아드님들도 그 붓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죠. 큰 네. 아드님 오 해백께서도 우리 한국의 그 구상하단의 대가이셨고 둘째 아드님이셨던 오승윤 해백님도 우리 한국의 전통의 오방색의 대가가 되셔서 우리나라의 삼부자의 하백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세 분뿐만이 아니라 그 오지호 화백의 장인 또한 네, 상당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디오 선생님의 장인께서는 충주지씨라고요. 지응현 씨가 장인이셔요. 그래서 이분은 담양에서 그 집신을 이렇게 팔아서 아주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셔서 부자만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의 소장료를 이제 감해 주시고 또 그 교육 시설을 설립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주변에 무료 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셨던 분이셨더라고요. 네. 네. 참 네, 네. 어른이셨다라는 의미인데 네. 이 무료 교육뿐만이 아니라 기부 활동에도 앞장을 서셨다고 그 당시에. 네. 네. 1925년도에 기부 활동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것인데 상상도 안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강주 불로동 12번지에다가 수령당이라는 노인당을 지어서 강주읍에 그때 당시 강주읍에 기부를 하셨고요. 지금 27년도에는 금호동이란 곳에 그 서원이고 사후인 병천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후에 이제 영정과 입회를 모시는 우리 애국 애족분들의 그런 영정을 모셨던 병천사를 지으셨고 1930년도쯤에는 또 응세 농도 학원이라는 그런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무료 교육을 실시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오지호 선생님의 그 장인이셨던 지응현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사위와 장인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예술과 기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앞장을 서주신 덕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흐름이 이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밖에도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좀 민족 시인 우리 문병란 시인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럴까요? 아까 우리 네. 독군청장님께서 우리 문병란 시인 집이 오늘 개관을 하셨다고 자랑하고 가셨잖아요. 네. 저도 방금 거기 들렸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 문병란 시인은 조선대학교 재학 시절에 스승인 그 가을의 기도를 쓰셨던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가로수라는 시로 등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 시인으로 이제 전환을 해요.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아낸 대표 민족 시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문병란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문병란 시인과 굉장히 또 유명한 일화가 있다라고. 맞아요. 네. 1975년도에 전남고등학교에 재직할 당시였습니다. 그때 유신 체제 정권의 그 교육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학내 소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문병란 시인께서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 사표를 내시고 거리의 교사로 이제 등장이 되죠. 그렇습니다. 당시 학생들에게는 참 영웅 같은 역할을 해주신 거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사퇴로만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는데 그 이후 이야기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우리 문병란 시인께서 거리의 교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거리에서 시국 강연회를 해요. 아. 40회 이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의 유신 체제가 이쁘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하겠죠. 예. 그래서 억거를 치렀어요. 아 예, 네. 억거를 치렀는데 그 시대가 이제 1980년도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17일에 AB 금속의 명단 속에 우리 문병란 시인께서 명단에 이제 들어 있어서 결국은 옥고를 치렀죠. 예. 그 이후에는 그래도 다행히 또 재직을 좀 하시다가 네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우리 문병란 시인이 남긴 글 중에 희망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제 그 시의 일부를 오늘 좀 제가 낭독하려고 슬쩍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 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마라. 인생 행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라는 희망가라는 시를 남겨주셨는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순항의 내일을 어찌 보면 우리는 그분들이 남겨주신 민주주의라는 뜻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조금 더 희망이 넘치는 순항을 함께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 6월 항쟁 하면 떠오르는 그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요. 6월 항쟁하면 뜨거운 남자 이한열 아, 열사를 빼놓을 수 없죠. 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1987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6월 항쟁의 그 주역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바로 우리 지산 이동 지금 지산 이동의 지산 윤지로 올라가는 길목 제2순환도로 도로가 아래에 지금 그 생가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생가는 아니고 주거였어요. 주거지. 그리고 지금 그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께서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민주화 운동에도 헌신하셨고 지금도 그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으셨던 그 당당하신 그 기계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에 참 감사했는데 이 지산 이동에 인문 산책길에서 만날 수 있는 곳 말고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또 문화재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또 우리 동구청장님이 자랑하고 가셨죠? 지금 자운사에 그 고려시대 때 조성된 목조 아미타 열애자불상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지금 여러분들 복장 유물이 자원사에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 건축됐던 우리 동호층 석탑이 우리 지산 이동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굉장히 살아있는 마을이 바로 지산 이동. 이동입니다. 네. 네. 꼭 한 번씩 찾아가 보셔서 인증샷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시기 전에 끝인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요 끝인사 하기 전에 자랑 좀 한 가지 더 하고 가려고요. 어. 방금 따끈따끈하게 우리 지산 이동에 문병란 선생님 시인집이 개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산 이동에 주민들께서 모르시면 안 되겠죠. 뭐 홍보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해설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산 이동은 정말 문화재가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우리 지산 이동이니까 꼭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해설사 천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개 동이 전부 마을에 있는 문화재나
또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 올해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꾸며서 음.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산 이동은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 지산 이동이죠. 오층석탑, 동오측석탑도 지산 이동이고 자운사에 또 국보가 있잖아요. 예, 자운사에 국보가 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문화재는 아니지만 오늘 제가 그 개관식에 갔다 왔는데 시인 문병란의 집 그리고 또 하가 그저 오지호 선생님의 또그 작품 활동하셨던 집 그리고 이제 이한열 열사 그래서 지산 이동은 아마 동구에서 지산 이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그 흥미진진하고 또 들어보면 아 지산 이동이 그런 마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우리 이동 주민들 바쁘실 건데 또 나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일 제발 비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호응이 정말 좋은데 오래 사셨던 모양이에요? 네, 제가 서울에서 강주로 이사 와서 지금 네. 지산 이동에서만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와. 혹시 결혼을 이쪽으로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러면 어떤 연유로 광주로 이렇게 그것도 지산 이동으로 오시게 됐나요? 남편 따라 강주로 이사를 왔는데 네. 남편이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학교를 다녀서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된 곳이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야, 25년이면 뭐 하실 얘기 정말 많겠는데요. 이 동구에 마을 사랑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마을 사랑채가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마을 사랑채는 제가 이제 동구에서 살면서 굉장히 뭐랄까 어머니 품속까지 굉장히 따뜻한 곳이더라고요, 지산동이요. 그리고 네. 굉장히 뭐 자연하고 산이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공기도 좋고 또 도심하고 가까워가지고 생활 편리하는 곳이 굉장히 편리성도 좋고 그리고 뭐 주민들이 너무 친절하고 좀 따뜻하고 정이 많다고 할까요? 그런 곳이어서 제가 마을 사랑채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너무 꼭 필요한 공간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또 교감을 하시는 또 소통을 나누는 곳이군요. 네. 그러면 총 몇 곳이나 있나요? 지산동을 비롯하여서 강주 좀 동구에 6곳이 있습니다. 6곳이 있는데 지산 2동, 하군동, 산수 1동, 학동, 지온 1동, 지산 1동 이렇게 6곳이 지금 개소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산 이동의 마을 사랑채는 언제 생겼는지 궁금해요. 지산 2동은 2019년 8월에 동구 최초로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을 사랑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라면 어떨까요? 마을 사랑채는 총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들인 지산이동 마을 사랑채는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설계, 공간 디자인을 거쳐서 45평 규모로 구동계 부녀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회의실 및 다목적실, 그다음에 공유부엌, 소통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마을 사랑채에서 이 동네에서 필요한 많은 일들을 해내셨다라고 들었는데 이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전과 후가 좀 비교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 지산이동 마을 사랑채에서는 극장에 가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동기극장을 열어서 또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요리 비법 공유와 소통을 위한 수요 미식회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위한 소통방을 개소를 해서 또 함께 모여서 그런 소통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마을 주민들 네. 그리고 돌봄 이웃을 30명에게 매주 1회씩 아침밥상을 열어서 저희들이 아침밥을 해서 또 어르신들에게 함께 대접도 하고 네, 대접도 하고 또 시낭송을 통해서 또 시도 저희들이 매주 아침마다 또 시도 듣게 되고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정말 원망스럽게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면을 하기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이후에는 좀 어떻게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물론 대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행사 뭐 사업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면 마스크를 정말 손수 제작을 해서 또 네. 나누고 또 정말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생신상을 차려드려서 또 함께 나누고 그리고 홀로 어르신 이제 코로나가 또 단계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생신상 꾸러미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전달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식사 주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또 여성 청소년을 위한 면 유생용품을 제작을 네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했고 그밖에 너무 많은 사실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추석맞이 송편 나눔도 했고 그리고 또 해피데이라는 가정의 달 맞이 다복 나눔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낱낱이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아, 이미 충분히 이렇게 듣기만도 많았는데 이것보다 더 하셨다라 그러면 야 저희는 앞에서 그냥 시간이 없어요라는 그런 핑계는 앞으로 총무님 앞에서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마을 사랑채가 좀 어떻게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산이동 마을 사랑채는 열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누구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서 마을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또 지산이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 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서 주민 스스로 저희 지산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자치 실현과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확대, 네. 마을 경제 모델 육성이라는 사랑채의 목표를 달성하여 주민 주도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씀을 듣는데 그 광고 CM 생각나네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 지산 이동이 스스로 정말 잘 만들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마을 사랑채를 좀 많이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산 이동 동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지산이동은 이웃이 있는 따뜻한 지산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고 또 다 함께 풍요로우며 다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주민이 마을 사랑채 공간을 잘 활용하여서 마을의 일들에 적극 참여하여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주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앞서서 우리 천금희 해설사께서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문화재 이야기들 아낌없이 해주셨고 그리고 또 지산 이동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곳인지는 우리 총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출발하셔야겠어요. 지산 이동으로. 그런 의미로 제가 지산 이동 하면 우리 총무님과 여러분께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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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주시면 어때요?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산 이동으로 고! 고! 고!